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길이숙 선생님입니다. 단국대학교 사업과를 졸업했고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통합과정에서 계속 학문에 정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우리 길이숙 선생님께서 졸본 위치 인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이숙입니다. 오늘 졸본에 대해서 몇 말 발표를 하겠습니다. 졸본은 보통 고구려의 첫 도읍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해모수 당군의 홀승골성이면서 고두막 당군의 졸본 부여이면서 그 고구려의 첫 도읍지가 되겠습니다. 그 해모수가 그 홀승골성에서 고조선의 당군으로 추대가 됐고요. 그리고 고두막 당군이 졸본 부여에서 그 한나라의 도적을 그 물리침으로써 그 북부여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제 북부여를 계승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고추모가 졸본으로 와서 부여의 고모수 당군의 사이가 돼서 다시 북부여의 대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졸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모수 당군, 고두막 당군, 고추모 단군의 그 건국지이면서 그 고조선부터 북부여로 이루어지는 그 한나라의 이제 북부여의 도읍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졸본을 바탕으로 이 북부여와 졸본부여와 고구려가 그 선대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하고 더 큰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모수, 고두막, 고추모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고리국과 연관이 있고 북부여와 연관이 있고 또한 이 동명이라는 그 이름과 그 탄생 신화가 이렇게 공유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역사에 좀 혼돈이 이제 있어서 그 누락이 되는 점도 있고 이렇게 그 혈연 관계가 이렇게 축약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이 고조선의 도읍지이고 고구려의 도읍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리 역사의 정통을 계승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졸본을 현도군의 고구려현과 동일시함으로써 예맥 쪽이 중국의 그 어떤 그 소수 민족이고 그래서 고구려가 변방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본 위치를 찾을 때 그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냐면 지금 북부여, 졸본부여, 고구려와 다 관련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고리국 그리고 이제 현도군 중에서 고구려현의 위치와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작성해 가는 와중에서 조선이 고려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영토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왜곡 지리에 역사 지리에 이제 왜곡이 있었던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 지리가 일제 강점기 때 지리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의 그 한반도 지도 그거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것은 약간 선행 연구사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고려 이전의 사료는 많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려 이전의 사료에서 졸본을 찾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이제 광개토대왕비하고 그 신라 안암로의 삼성기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광개토대왕비에는 그 주몽을 추모왕이라고 하였고 동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본을 홀본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보통 그 고주몽이 이제 용산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황룡의 머리에 올라 하늘로 갔다 이런 정도의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기에는 그 대해모수가 이제 웅심산에서 흥기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 고두막한이 이제 고리국 출신인데 서암록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리국이 서암록 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라 이름을 동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명이 고두막의 어떤 호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주몽도 동명이라고 하고 해서 이제 동명이 누구냐라고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그 고두막한도 동명이고 고주몽도 그 동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주몽도 동명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모가 58년도에 서기전 58년도에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삼국사기 기록과는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 몽골에 홉수골 주가 있습니다. 홉수골, 그 몽골 북쪽에 홉수골 주가 있고 그 홉수골 주 안에 홉수골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홀승골성하고 매우 그 단어가 유사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촐몬이 있는데 이 촐몬이 무슨 뜻이냐면 새벽에 뜨는 별, 즉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성에 그 천송 강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 촐몬에.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을 풀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동쪽에 빛나는 땅이다. 그 새벽별이 비치는 밝은 땅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로 음사했을 때 추모다, 홀본이다 이렇게 썼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이제 의역해 보면 동력 동자에 밝을 명자, 동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서요. 삼국사기에 보면 그 주몽이 졸본천에 이르렀다, 홀승골성에 이르렀다,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또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다 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류국의 송양왕이 뭐라고 했냐면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다라고 해서 그 졸본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는 단초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봉기 온주왕조에는 주몽이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서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동부여라고 하지 않고 북부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흘승골성과 졸본은 같은 곳이다. 한서지에 요동군에 속한 현으로 무려가 있다라고 했고요. 주례에서 보이는 북진의 의무려산이며 대요 때에 그 아래에 의주를 설치하였다라고 해서 지금 의무려산 아래 의주가 졸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승골성과 졸본은 그 한해 현도군의 경계이고 대요국 동경의 서쪽이고 그 현도의 속현 고구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그 요의 황제가 연경에 있을 때 우리의 사신이 동경을 지나, 그러니까 요의 동경입니다. 동경을 지나 요수를 건너 하루 이틀에 의주에 이르러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고구려 초기 도읍이 그곳에 위치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함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서술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삼국사기 찬자가 고구려현을 고구려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리왕 31년조에도 보입니다. 이제 왕망이 그 고구려현의 군사를 징발해서 쓰려고 했는데 고구려현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 병력을 징발한다.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자. 그다음에 잘못을 우리에게 돌렸다라고 해서 다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무가 그 왕망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맥인이 법을 어겼으나 마땅히 주군으로 하여금 저들을 위로하여 편안케 하여야지 만일 큰 죄를 씌우면 배반할까 염려됩니다. 부여의 족속 중에 반드시 부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큰 근심거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고구려행 근처에 부여와 예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고구려가 한해 변방을 더욱 이제 침범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고구려현을 봤을 때 앞에 내용도 그렇고 고구려현이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예속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무제가 고구려현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북과 필이 기인을 그 하사하거든요. 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의복 정도를 하사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 삼국사기의 찬자는 고구려현이나 고구려를 굳이 구분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국사기의 인식은 조선시대 때 특히 이제 안정복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고, 이 의무려산 의주설이 이제 불신을 받게 됩니다. 삼국유사도 보시면 그 삼국사기의 내용과 의주와 삼국사기의 졸본과 같은 곳을 졸본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의주 지역이죠. 그래서 흘승골성이 대요의 의주 지역에 있다. 그리고 졸본주는 요동 지역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국유사의 찬자가 말하는 요동은 어디일까요? 그 동북공정을 위해서 만든 지도이긴 하지만 담기양이 그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요의 중경도 일부입니다. 지금 오른쪽은 그 동경도고요. 그 위쪽이 상경도인데, 동경도 외곽에 보시면 그 의무려산이 있습니다. 그게 동경도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경도하고 중경도의 중간을 흐르는 것이 이제 대릉하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찬자가 생각하는 요동은 여기까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고려시대 때 또 그 보계거사 범장이 쓴 북부여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졸본이 어디다라는 내용은 이제 딱히 나오지 않지만 졸본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해모수에서 보면 웅심산에서 기병했는데 난실에 제시를 지었다라고 했고요. 이후에 그 고조선의 그 정치 세력들로부터 이제 당군으로 추대를 받아서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천도를 합니다. 거기에 천왕궁을 짓게 되죠. 그 고두막하는 이제 BC 108년에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했는데 나라 이름도 동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 서안평이 이제 옛 고리국 땅이다라고 했고요. 이 고두막한에게 그 항복을 한 사람 누구냐면 북부여의 그 헤부르 당군입니다. 헤부르 당군이 고두막한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제 제후가 돼서 북부여의 제후가 돼서 차릉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고주몽은 차릉에서 태어났고요. 이때 그 고무소 당군은 졸본천에서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몽이 이제 이쪽으로 감게 된 것이고, 거기서 그 고무소 당군의 이제 사위가 됩니다. 고무소 당군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서 사위가 되고, 그 고무소 당군의 그 유명을 받들어서 북부여의 대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릉수라고 하는 그 나는 천재지자다 해서 이제 다리를 이제 거북이가 다리를 만든 그 강을 차릉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헤부르 왕이 간 곳이 이제 차릉인데 그것을 또한 가서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조선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시대 때 그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의 이제 성천도부 건치 영역을 보면요, 그 본래 비류와 송양의 옛 서울이다라고 했고, 이제 다물도를 설치하고 뭐 이제 다무르를 송양왕을 다무르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승정원 일기 고정 5년조에도 보면 그 성천이 졸본부여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조선을 그 통틀어서 성천이 졸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행록에서도 그런 내용이 보이고요. 성천부에 도착해서 그 동명관도 돌아보고 비류강도 보고
동명성황 이후에 인재가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그 졸보는 성천이다라는 설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천화도인데요. 저쪽 그 평양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가 성천이 되겠고요. 그 성천에는 보시면 무산도 있고 흘골상선도 산성도 있고 비류광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이맥의 태백일사를 보면 이맥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주몽의 그 어떤 그 탄생의 비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리 군왕 고진이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고 옥조 불리지가 고진의 손자이고, 그래서 그 불리지가 서암록을 지나다가 유화를 만나서 장가가 가지고 결혼을 해서 주몽을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불리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유화 부인이 그 주몽을 데리고 웅심산으로 돌아가니 그 웅심산이 지금이 설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모가 평락, 그 연호가 나오는데요. 평락 11년에 부곡절을 멸하고 졸본에서 눌견으로 이제 도읍을 옮겼다. 지금의 상춘 주가성자다. 부곡절의 도읍을 성읍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은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에 장춘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길림이 있는데 길림 북동쪽으로 설안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유립 씨가 비정한 그 차릉입니다. 차릉이 지금 하얼빈 씨하고 자무스 씨 사이에 통하연으로 차릉 가서본 부여를 비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숙종실록에 보면 남구만이 성경도를 바치면서 그 개원현이 옛날에 부여국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원현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안정복 같은 경우에는 고리국이 고구려인데 한주, 봉주 이 지역 개원현 위쪽으로 한주, 봉주 이곳이 고리국이고 이제 요동 복주의 명왕산이 이제 용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졸빈의 말이 유명한데 그것이 이제 봉천 동남쪽 지방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은 요게 있다. 그래서 이 졸본이 어디냐면 발해 솔빈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양 봉천부 그 흥경 땅이 바로 그 졸본이고, 그럼 고구려현은 어디냐? 심양 부근이 고구려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투현인데요. 한주가 저 꼭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200리 더 가면 거기가 봉주인데 거기에 고리국이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 심양 아래쪽에 심양이 있죠. 거기에 고구려현이 있었다는 것, 고구려현이 있었고, 그리고 저쪽 흥경, 저 빨간 표시입니다. 선양 그 심양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빨간 표시 있는 거기가 이제 흥경 허투알라가 되겠습니다. 정약용은 아방강육고에서 마찬가지로 솔빈, 속빈, 소빈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졸본이라고 얘기했고, 졸본의 옛 땅이 지금 흥경 지방에 있다. 흘승골성이다 하면서 옛 졸본 땅은 지금 개원현 동남에 있고 두모를 건넌 곳이다. 개원은 옛 부여이다. 개원현 남쪽 10여리에 청하가 있고 서쪽으로 대요화로 들어간다. 주몽이 처음 도망치고 말 탄 사람들이 쫓아올 때 다리를 맞는 곳,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맞는 곳이 지금의 청하이다. 보술수는 청하를 건너고 동남으로 200리 가까이 달아나서 첨정산 북에 이르면 강이 하나 가로지르는데 호나상류 남녹하 하류이다. 비류수는 지금 흥경 북쪽에 5 강물과 합하여 흥경 서남을 돌고 다시 북으로 흘러 소자가 되고 서쪽으로 호나로 들어간다. 5 강물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어느 것이 비류인지 알 수 없으나 요컨대 졸본은 지금의 흥경 북쪽 물 건너 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긍익도 보시면 안정복의 설을 그가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의 심양, 봉천부, 흥경의 땅이 그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한백겸을 이제 인용했는데요. 한백겸은 불효가 서한평에서 일어났고 성천의 졸본부여는 옳지 않다. 그리고 서한평은 지금의 뭐 적강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희는 이제 삼수 갑산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속빈로이고 허천은 이제 삼수의 하나인데 도문수의 서쪽 혼동, 성현, 잔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폐려연, 여연현이 이제 폐지가 돼서 폐여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폐여연으로부터 압록강 북쪽 압록강 그 삼수 갑산에 미쳐서 다 졸본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여연 그 격강 지역이 졸본이라고 보는 몇 분이 있는데 이유원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예, 여연군 격강 지역이다. 그리고 한진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계부의 폐연, 여연의 강북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지금 지도인데 저쪽에 양강도 왼쪽으로 삼수 보이시나요? 그리고 강계가 저기 자강도 쪽에 강계가 있습니다. 예, 그 폐여연은 저쪽 그 높은 쪽으로 내려오는 길 그쪽으로 이제 여연이 있었습니다. 예, 지도인데요. 그 수나라 시대 지도고 옆에는 발해 경부도인데 지금 맨 오른쪽이 졸본이 되겠습니다. 맨 국내성, 가운데가 국내성, 뭐 그 오른쪽이 졸본이 되겠고 발해 경부도에서도 저기가 이제 솔빈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동에 졸본이 있다고 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천설을 비판했습니다. 뭐 이첨이라던가 한백겸, 그 다음에 이종희,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성천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작년 이 대한학술대 행사에서 최규홍이 조선의 역사 지리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그 지리를 그러니까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조선조의 두만강은 지금의 두만강이 아니라 수분하다. 현재는 수분하고 백두산은 지금의 백두산이 아니고 흥룡강변과 토문강변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단강은 이전에는 흥룡강이었고 그 다음에는 토문강이었고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단강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에 보면 갑산이 그러니까 지금의 백두산을 당시는 장백산으로 불렀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갑산이 현재 백두산인 장백산 북쪽으로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 고조선 연구팀이 이제 신라북계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신라북계가 이제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 하고 지금 상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해 동경용원부가 사실은 상경이 아니라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이제 백두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길림 합달령 꼭대기에 있는 산이고 지금 장백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백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갑산이 있는데 이 갑산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주 지역에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김정호가 간행한 대동지지를 보면은 이제 좌표가 이제 써 있다는 겁니다. 위도 경도가. 그런데 여기 이제 쭉 보시면 강계가 북이 42.3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대동여지도 아까 보신 그거가 되겠고 지금 강계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부분에 이제 강계가 있고 지금 네모칸의 왼쪽에 모서리 부분이 42.3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의 강계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의무려산 아래라고 본 그 조선시대 학자도 있는데 바로 허목입니다. 김창업의 연행일기에 보면
음우려산 아래 고묘가 있는데 고려왕이 묻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온 동네 안에는 모두 석곽이 있는데 고려인의 두골이 석곽 안에 들어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성 서쪽, 음우려산 있는 쪽에 성 서쪽 이도구에 가면 성에서 신리쯤 떨어진 곳에 고려왕의 무덤이 있고 비석에 고려왕 무덤이라고 쓰여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기록해서 후일을 기약한다라고 이제 적어놨고요. 이제 근현대를 보면 그 프랑스 학자인 모리스 꾸랑과 에두아르 샤반느가 이제 광개토 대왕비가 그때 이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홀본이 통구가 아니겠느냐 했고 시라토니 구라키치라는 일본 학자는 환인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뭐 창해군, 진번, 고구려현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면서 환인현이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병도도 그런 언어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구려 최초의 수도인 만큼 저명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언어학적 접근법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다면 그 언어학적 접근법으로 환인이 졸본이라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환인이 저명한 곳이라서 졸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자적인 그런 어떤 학문의 자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 이제 현대를 보시면요. 현대에는 이제 정인보 선생이 그 수분하 서남 쪽이라고 비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솔빈 후율품, 속빈, 소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분하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수분하 서남쪽 땅이다. 그 조선사 연구 이제 문성재가 이제 줄을 달았는데 요녕성 환인과 오녀산성이 역사적으로 고고학 영원상으로 졸본과 전혀 연고가 없다. 하지만 이 수분하 지역은 연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의 수분하가 이제 이러한 친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오녀산성의 일종의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졸본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우립도 두만강 부근의 수분하 지역으로 비정했고요. 박창하도 보시면 저기 맨 오른쪽에 발리현 일용산이 처음 초기에 졸본이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의란 서호경 4년 후에 얘가 골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화주로 그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화주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보편설은 뭐냐면 현재의 오녀산성입니다.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책에서도 그렇고 북한 학자들도 그렇고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 요즘 젊은 학자들도 모두 환인의 오녀산성을 졸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저기 그 오녀산성 자리에 흘승골성이라고 지도에 아예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녀산성을 발굴해 보니까 3기하고 4기가 고구려 시기인데 그 3기가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추모 왕은 그 기원전 사람인데 기원 후부터 유물이 발굴되니까 이제 조금 모순이 있죠. 그래서 노태도는 이곳을 위남성으로 봅니다. 위남성으로 보고 부의강하고 여기 부의강하고 홍강의 그 합류점 있죠. 저기 나합성이 보이는데 거기나 고령무자촌 그쪽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고성 자성이 거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에서. 그런데 요즘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그 음우려산 아래 의주를 다시금 이제 고찰해 보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창경의 논문이고요. 논문에서 나오는 그 졸본 비정지고요. 그다음에 이정우는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현이나 북진 쪽으로 보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문은 복귀대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첫 그 졸본성이 금주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고구려의 8개 도읍지를 전부 이게 비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의현과 북진과 금주인데 지리적으로 동쪽에 용산이 있고 졸본청과 비류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많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지도와 조선의 지도는 다릅니다. 이게 18세기 조선 지도죠. 그러니까 서간도하고 북간도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잖아요. 그것을 포함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중반에 미국 지도인데 저기 아래쪽에 우리나라 지도가 굉장히 북쪽이 뚱뚱하죠. 그래서 결론을 대신해서 이제 복귀대가 8개의 고구려 도읍을 비정한 것과 지금 우리 선학들이 졸본을 비정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제 허목이 말한 우물여산 아래 의주인데 잘못 썼네요. 의주를 지금 졸본으로 비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구만이 그 졸본이라고 했던 그 개원을 복귀대 교수는 거기가 환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라토니 구가리치 이병도 등을 비롯한 현재 한중일 모든 학자들이 그 신봉하고 있는 졸본은 동천왕의 평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꾸란과 에두아르 사반느,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통구는 그 지금 현재는 국내성이라고 모두들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리숙 선생님.